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몸 여드름, 몸에 나는 여드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나 몸에 나는 여드름이나 원인이나 관리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방법이나 치료 방법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몸 여드름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을 얼굴 여드름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실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몸 여드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 여드름은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는 피지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서 면포가 형성되고 그 면포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낭 안에서 각질이 딱딱해지는 각질 과각화 증상이 유발돼서 과각화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며 모낭벽 내에서 모낭을 막고 면포가 형성되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기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세균인 이 여드름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도 여드름은 쉽게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유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드름, 종류를 몸 여드름과 얼굴 여드름으로 나눈다면 이 얼굴 여드름과 몸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다. 그리고 원인도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많이 이 피지가 분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과도하게 많은 양의 피지가 분비되는 문제는 어떠한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부과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 약으로 알고 있는 약을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분 중에 바하 성분이라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을 활용해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지 억제제를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물론 여러분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피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모공 속에서 저류하는 문제, 계속 머무는 문제를 해결해서 여드름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에는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와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지 억제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피지 억제제를 먹을 만큼 피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지 문제가 굉장히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공 내 벽의 각질 과각화 증상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공 안쪽에 벽의 각질이 너무 딱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하 성분을 활용하시거나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바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결국에 모공 속에도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받을 수 있는 각질 관리와 필링 같은 경우에도 모공 내 벽의 각질 과각화 증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기본적으로 이 각질 과각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드름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불리는 이 세균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낭염 연고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연고가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배워봤는데 무피로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무피로신 연고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를 사용하면 이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에 황색 포도상구균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균 같은 경우에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의 연고를 사용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먹는 약으로도 개선을 해볼 수 있는데 꾸준한 여드름 외용제, 그러니까 여드름 연고의 사용으로 여드름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을 억제해 보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억제가 안 되면서 여드름이 계속 난다 하는 경우에는 먹는 약을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드름 연고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발라야 돼요. 오래 발라야 되고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내가 항생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몸에 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도 얼굴에 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도 원리 자체는 똑같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드름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올바르게 여드름을 개선해서 꿀피부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